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밤 11시 21분입니다. 자, 오늘 좀 밖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녹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다 상승 마감했어요. 큰 폭의 반등을 했죠. 코스피는 상승 장악형, 코스닥은 넥라인 돌파 안착, 콜옵션도 상승 장악형.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내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제가 어떤 기준들을 드렸죠. 예를 들면 코스피 예를 들면 코스닥 에버리지 11,700 1,710원을 넘어가면 넥라인 돌파 한착하는 거니까 1,710원 넘어가면은 뭐 인버스 비중 좀 줄여보세요. 뭐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선물 기준으로는 1190 넘어가면 넥라인 돌파 한착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코스닥은 더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들은 뭐냐면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저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큰 뼈대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석적인 이야기, 넥라인이니까 넥라인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넥라인 돌파 한착하면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넥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이 바닥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보세요. 원래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웃긴 날이었어요. 환율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제 미국 S&P 하락 마감했잖아요.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이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됐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내일 상승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오늘 미국하고 유럽하고 폭락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거냐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대로 인버스를 비중을 줄이셨던 분들은 뭐예요? 나는 저 선 넘어가면 인버스는 위험하니까 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을 끊어버리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깜짝 미국이 폭락했을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수익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위험을 포기함에 따라서 수익도 포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인버스를 여기서 어떤 기준을 분명히 넘어섰지만 인버스 비중을 줄였어야 될 어떤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어쨌든 간 뭐 인버스를 계속 버틴 계셨던 분들은 뭐예요? 추가적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좋아, 나는 이 라인이 넘었지만 그냥 인버스 더 갖고 가서 인버스가 박살나더라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폭락 마감해서 내일 아침에 한국이 개파락 출발한다면 그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답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라. 그래서 이 확률 게임 안에 있는데, 보통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하면 대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본인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 1190 넘어가길래 저도 일단 인버스 일단 뭐 팔아버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내일 인버스 다시 붕괴하면 또 따라가면 되죠, 그죠?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반등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너무 강하게 올라버리면 사실 그것도 하락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뭐든 중간 불로 적당히 요리를 해야 되는 법이에요. 너무 센 불은 냄비를 빵꾸 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장 막판의 상승률을 보시면 뭐 거의 스카이로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RSI나 이런 것도 보시면 좀 과열권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아무튼 좀 너무 좀 상승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군다나 지금 요날 나온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날 이 양봉에 대한 이 몸통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나에 그죠? 10월 27일 날 만들었던 양봉에 대한 이 몸통에 대한 테스트도 보통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건전한 건데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도 없이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도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솔직히 저는 오르긴 오르지만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녁에 와보니까 미국이 폭락하고 있고 독일이 폭락하고 있네요. 콜옵션이나 선물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콜옵션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게 이 보시면 양봉 하나 나와서 반등이 가능하긴 가능한데 목표치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열리긴 한 겁니다. 여기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어떤 직전 저항 자리까지 목표치는 열리긴 열리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건전하게 올라가고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온 양봉자리 몸통을 지지력을 테스트하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오긴 나왔지만 솔직히 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폭락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폭락할 날이었는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아무튼 요즘에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이 주식하고 환율하고 뭐 이런 관계라든가 이 모든 지표들이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 예전에 이런 표현 드렸었죠. 톱니바퀴가 딱딱딱딱 맞춰 돌아가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요즘 박살난 것 같다고요. 오늘 보시면 환율이 5원 올랐어요. 환율 5원. 오늘 코스피 690 종목 오르고 코스닥이 1150 종목 올랐는데 쉽게 말해 전 종목이 다 올랐단 말이죠. 아주 강하게 오른 날이었는데 그런데 환율이 5원이 오른다?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녹화해 놓으십시오. 이것도 진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요즘에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난세에 어떤 좀 혼란의 한복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무튼 이 영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 지금 와서 미국 폭락하는 걸 보면은 이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 폭락할 걸 알고 환율을 미리 이렇게 약세로 전환시켜 놓은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은 아무튼 뭐 그랬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거죠. 삼성전자 한 종목 하락시켜 놓고 다른 종목 다 올렸다는 게 오늘의 특징입니다. 이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이 좋은 날입니다. 개별 종목들, 삼성전자를 제외한 개별 작은 종목들 하시는 분께는 삼성전자가 한 종목 하락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일 수도 없다. 그렇게 좋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습 보세요. 그죠? 삼성전자 한 종목이 1.3% 빠지니까 나머지 종목들 상당히 빨간불 많이 들어오죠. 요런 점들. 요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내일 한국장은 이제 이 미국이 낙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참고로 내일 같은 경우는 아예 개파락을 확 많이 해가지고 아예 개파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오늘 만들어 놓은 저점 부근에서 아예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종일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석적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시초가의 위치에 따른 그날 반응 어떻게 나올지 보통 그렇다라는 정석적인 이야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제 시초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물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310 밑에서 시작한다. 310을 기본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시초가가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코스피는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중에도 계속 밀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뭐 310 위쪽, 311 부근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 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이 갭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도 아무튼 상당히 중요하다. 아예 내일 오늘 만들어 놓은 저점 부근에 시작한다면은 회복은 힘들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뭐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일 저점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만약 저점 낮아지고 붕괴되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행차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올랐던 건 없던 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 콜옵션도 한 몸통 절반 정도나 아니면은 그죠? 몸통 절반 정도나 아니면은 여기 10월 27일 날 만들어놨던 종가 기준 정도까지 개파락해서 출발하는 건 괜찮지만 그보다 낮게 개파락을 한다면은 콜옵션은 내일 초상날 가능성도 있겠죠. 초상나면서 뭐다? 하락엔자로 마저 죽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하락연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하락연자 가능성 있겠다, 그죠?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예. 한국장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빠지나? 이렇게 빠질 일이 없는데 왜 빠지나? 더군다나 대선 며칠 안 남았죠. 오늘 28일이니까 한 대선 4거래일쯤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왜 빠질까라고 봤는데 뭐 재료는 전염병을 또 갖다 대더라고요. 참 웃겨요. 전염병으로 또 폭락시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간 미국장이건 한국장이건 뭐 기준은 드렸죠. 3420 밑에 있으면 무조건 매도 쪽으로 보세요, 아래쪽으로 보세요 말씀드렸고, 뭐 나스닥도 11580 밑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보세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하루 이틀 정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렸고, 하루 테스트했죠. 하루 테스트하고 내려오고 있고, 일단 뭐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늘 미국 낙폭을 중간에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저도 알 수 없고, 아무튼 낙폭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유지될 경우에는 내일 아침 한국장 분위기 안 좋겠죠? 이 정도 말씀밖에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현재 미국장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한국장은 이상했죠. 원화 약세에 주식 강세니까 말이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미국장은 굉장히 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다 빠지고요. 안전자산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강세겠죠? 이거 유로 FX니까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초강세인 거고, 나머지 안전자산들은, 안전자산, 여기 심지어 저기 채권도 강세고, 위험자산들, 뭐 유가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다 빠지고 있죠. 아무튼 오늘 빠지는 건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낙폭도 좀 제법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낙폭 제법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같은 날 구리라든가 아니면은 유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유가 5%나 폭락하고 있네요. 그 의미는 있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넥라인이잖아요. 넥라인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너무나 좀 힘을 쓰면은 넥라인 붕괴까지는 갈 수 없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이런 하락의 연속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선도 얼마 안 남았죠? 네, 대선 얼마 안 남고 계속 폭락을 시킬 수 있을까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폭락했다고 해서 오늘 3% 빠졌으니까 내일도 3% 빠지고 모레도 3% 빠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아직 조금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유가 같은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주식시장이고 뭐고 큰일이 나고 싶으면 이거 유가도 개박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5% 6% 빠져서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한 뭐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넥라인이란 아주 중요한 지지선까지 아직 한참 여유가 많이 남기도 하고, 특히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 자리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도 하니까 뭐 당장 무슨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선 전이고 이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 지금 이런 폭락이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정도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폭등을 하고 있겠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리가 35인데요. 35를 지금 완전 넘어가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신뢰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변동성도 좀 볼까요? 이 나스닥 변동성 같은 걸 좀 봐도 그런 게, 사실 이 나스닥이나 S&P나 이게 어쨌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변동성 지수 투자하신 분들 진짜 큰 이런 장들, 지난 3월달 같은 이런 장이 나오려면 어쨌든 같이 갈 거예요. 나스닥이고 S&P고 이 자리,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 중요한 자리 41.5, 나스닥 변동성 중요한 자리 41.5, 그리고 S&P 중요한 자리 31. 31, 32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동시에 얘네들이 같이 넘어갔을 거라고요. 같이 넘어가서 이 위에 있을 건데, 지금 보시면 솔직히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어떤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가 저항인데 지금 이렇게 장대 항목 뽑아갖고 계속 유지가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폭락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연속성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다. 특히 그리고 이 S&P 변동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 35를 분명히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지금 나스닥 변동성이 안 따라와 주고 있잖아요. 또 그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는 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확률은 좀 낮다라고 지금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변동성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스닥 변동성은 여기 있고 빅스는 여기까지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큰 일이 나서 3월달 같은 이런 장이 있을 거면 둘 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장 했을 텐데 지금은 S&P만 넘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신뢰도는 좀 낮아 보인다. 이런 말씀. 그리고 지금 이런 폭락이 넥라인 같은 걸 붕괴시킨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쨌든 밑에 지지력이 좀 잔뜩 있는 상황에서 나온 봉이기 때문에 연속성에 있어서 좀 의문을 좀 더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뭐 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도 그렇죠. 달러도 지금 보시면 0.6% 가까이 상승이에요. 달러 같은 것도 보면 최근 변동성이 뭐 물론 0.6% 굉장히 큰 겁니다. 0.6% 최근 변동성, 최근 고변동성에 비교해봐도 0.6%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보시다시피 저항이 93.8이거든요. 93.8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장대항공 뽑아내는 건 솔직히 별로 그렇게 당장 이런 저항을 넘어가겠다는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양봉이니까 뭐 달러 강세에 앞으로 유리한 그림이 나오겠다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뭐든 너무 급하게 가면 안 좋겠죠. 아무튼 앞으로 이런 양봉이 나왔으니까 달러는 이제 확실히 여기에 대한 지지력은 있는 거다, 그죠? 여기에 대한 지지력은 있는 거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제 앞으로 달러 강세가 오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드렸고요. 그 유럽장 정도는 좀 보고 마칠게요. 유럽이 좀 박살나고 있죠, 여러분들. 유럽이 지금 독일이 4%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유럽장들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완전 넥라인 붕괴시키고 하락 추세로 가긴 가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하다는 생각 정도는 조금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늘의 지금 미국장 폭락이나 이런 게 연속적으로 가기는 조금 좀 애매해 보인다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료가 제가 알기로 이거 없어요. 재료가 전염병 확산, 뭐 봉쇄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장대 음봉의 의미는 있어요. 확실히 이번에 저점이 많이 낮아지는구나. 매도 세력이 강하긴 강하구나.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도 못 넘고 지금 벌써 자빠지고 있네. 이런 점들은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요 밑에 가 있더라고요. 범유럽 지수라고 하죠. 이거 정도 한번 볼까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거의 뭐 코스피로 해당하면은 한 1600 정도 와 있을까요? 그죠? 거의 그 정도 위치에 와 있죠. 굉장히 약하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죠? 지금 주식이 오른 게 별로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 주식이 랠리한 게 별로 그렇게 정당화되는 그런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재료들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을 보면요. 자, 아무튼 내일 한국장 대응들 잘 하세요. 너무 개파락 심하면은 오히려 반등 나와 버릴 수도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이렇게 힘을 쓸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을 뺀다는 거는 솔직히 지속적인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제 이야기는 어떤 베이스라인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